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실제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기능들 속에서 우리 고객을 이해하는 부분, 즉 잠재 고객 영역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모든 카테고리에는 개요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개요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얻어진 특정 기관의 데이터가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활성 사용자를 보면, 자, 이렇게 쭉 1일 활성 사용자, 7일 우수, 14일 우수, 28일 활성 사용자. 자, 지금 보면 1일과 28일에는 활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이제 어떤 고객을 획득했을 때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고 평균적으로 한 28일,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기준의 시작과 끝 기준으로 해서 활성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그 사이의 유저들을 보기 위한, 그 유저들이 남아서 활동하는지를 보기 위한 우수 사용자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1일 활성 사용자는 25,000, 24,000, 24,296.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7일과 14일도 지금 처음에 17일, 18일 정도에 좀 괜찮았다가 이제 뚝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000명에서 10,000명으로 좀 많이 떨어졌네요. 28일에도 당연히 떨어졌겠죠.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이 기간 대비 우리 홈페이지에 자주 활성화가 되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은 상승하겠죠. 자, 근데 하나 더. 우리가 비용을 이미 쓴 고객들은요, 그 고객들한테는 더 이상 비용이 쓰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루트, 광고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은 고객들도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겠죠? 저희 광고비를 소모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활성 사용자 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평생 가치를 한번 볼게요. 이 평생 가치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영업, 그다음에 이제 경영 관리 차원에서도 저 LTV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뭐 약간 좀 그 부서별로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life라는 영단어 자체의 의미는 대부분 변함없습니다. 즉 이제 어떤 평생의 어떤 인생의 어떤 가치인 거죠. 그 인생이 타겟이 되는 것들이요, 바로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용자들입니다. 이 사용자들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태어나서 우리 홈페이지를 알고 우리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전환해서 뭐 이후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그날,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이제 인생으로 비유를 해놓은 가치입니다. 이 평생 가치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평생 가치 지표가 사실 요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활성 사용자는 요게 요 LTV라는 값이요, 결국 높아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많은 비용을 쓰고 소멸했구나, 이탈했구나, 요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하자면 이 어떤 소멸하는, 어떤 이탈하는 저 기간이요, 87일, 8일 이게 아니라 좀 많이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첫 90일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더 많이 머물러야 돼요, 고객들은.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저 밑에 보면
이런 전환 경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TV, 이 사용자당의 수익,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보면 직접과 뭐 검색 광고, 자연 검색, 추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적인 매체들이잖아요. 한마디로 고객이 접할 때 내가 직접 우리 비즈니스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알고 접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배너 광고처럼 모르고 유입되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한번 눌러서 유입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다 찾아보고 비교 검색해서 들어온 유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LTV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저런 LTV가 높은 고객들은 또 우리 나름대로의 분류를 또 거쳐서 또 어떤 또 맞춤 또 이벤트나 타겟팅 광고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잠재고객에서 동질 집단 분석, 이 동질 집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활성 사용자 그리고 평생 가치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죠. 자, 이 인포그래프를 보면 기간 대비 얻어진 방문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0일 때는 당연히 100%겠죠. 798명이면 798명 전체겠죠. 그리고 1일, 1일이면요. 이 100%, 즉 798명 중에 3%만 남습니다. 3% 남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3%라고 하면 한 23명, 24명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800명을 유입을 시켰는데 23명이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지율 같은 경우는 사실 1% 밑으로 떨어지면 거의 광고를 했나요? 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제 2%와 3%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2일차부터는 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1%뭐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지금 이 지표에서 조금 독특한 것들,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 700명 가까이를 유입시킨 27일과 29일을 보면, 이날은 2% 생존됐고 실제 0.0%라고 하면 저 798명이 아예 접속하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유저들이 아예 접속하지를 않았는데 이 유저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같은 기간이지만 같은 사용자를 유입시켰지만 7일째 됐을 때 0%가 된 이 두 가지의 광고를 우리는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도 알아봐야 돼요. 도대체 이 고객들은 왜 2%나 생존했고 5일까지도 2%나 생존했는데 왜 이때 광고는 이렇게 생존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알면 우리 고객이 어디에 있고, 흔히 이거를 낚시에 저는 비유를 하는데, 낚시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잡고 싶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고 어떤 갯지렁이를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자별로 나눠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들을 모아서 이때는 왜 3%가 됐구나를 우리가 알면 그걸 똑같이 9월 2일, 9월 3일 광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이런 고객 단위의 집단 분석을 통해서 차이점을 또 파악해 볼 수 있는 분석 방법도 있습니다.